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또 뉴스를 진행할 경제의 시선이고요. 오늘 2026월 1월 8일입니다. 오늘의 뉴스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잠깐 끄고요. 인트로였고요. 네, 오늘 일단은 대표적인 뉴스들을 일단 찾아본 결과 일단 또 역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트럼프죠. 또 역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제가 쇼츠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트럼프가 이제 2025년 전반기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이슈가 좀 적어졌고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일으키고 오늘도 또 이 국방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미국을 들썩이고 우리나라도 들썩였죠.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 아니라 이천조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비가 2천조 원을 이제 예산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2027년 국방 예산 목표를 1조 5천억 달러로 높이겠다고 밝혀 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도 또한 조선 방산 이쪽에 기대가 커졌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이제 국방 관련 기업들도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MRO 유명하죠. 이제 그 부품 관리 이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선 관련 좋은 호재를 작용해서 오늘 조선주 관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간단하게 봤고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을 50% 늘려서 1조 5천억 원을 5천억 달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SNS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제 SNS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웃긴 거는 미국 방산 기업은 이거에 대한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배당 방위산업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가지고 오히려 조금 이제 급락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미국 방산업체들의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어 트럼프가 이제 SNS에 모든 미국 방위 계약업체들의 방위 사업 전반에 경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들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공장과 장비를 투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이익 잉여금을 나눠주는 게 배당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써야지 왜 그 돈을 나눠주고 있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기술력을 높이고 미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진들에게 들어가는 뭐 스톡 옵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유인들도 좀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보수 너무 크게 받으면 안 된다. 네. 배당금을 이제 막을 것이다. 그래서 대출 받지 말고 오히려 그냥 그 배당금으로 어,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또 시간 내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런 2천조 원을 만들겠다.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뭐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나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 근데 지금 관세를 통해서 우리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방비 예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또 요번에 그린란드 병합 이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면 베네수엘라 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좀 방산 쪽에 좀 힘을 많이 주는 느낌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좀 제재가 좀 잘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으로 힘으로 한번 통치해 보겠다 세계를 이러한 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들도 몇 개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원유 5천만 배럴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장가에 판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당국이 미국의 고품질 제재 대상 원유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을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장가로 판매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미 인도가 가능한 상태고 이제 근데 "이거를 가져가면은 이제 비축량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베네수엘라에 어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을 자기가 먹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감독 수년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음. 결국에는 그냥 약간 식민지 느낌으로 가는 뭐 약간 신탁 통치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신 통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아무리 그게 전에 대통령이 좀 독재가 있고 좀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 해도 베네수엘라 자체의 이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데 강경하면서도 이제 뭐 방산 관련 이야기도 아까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뭔가 군사적 제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한 여기서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은 66 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 그리고 약간 좀 "세계 패권을 군사력으로 좀 잡아 보겠다." 약간 이런 트럼프의 의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게 트럼프의 어떤 그러니까 보호 무역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결국에 보면은 미국 보호주의, 자국 보호주의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오히려 좀 관세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미국이 패권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군사적인 걸로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야욕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에 관련 이슈들이 한 7 개에서 6개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트럼프 거의 이슈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이슈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이 시총 2 위를 화려하게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제치고 엔비디아를 이제 넘보는 상황인데요. 근데 구글이 이제 AI 관련 어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래 가지고 이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이제 2.43% 올라서 이제 시총이 애플을 뛰어넘었는데요. 애플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 애플이 쪼금 약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구글이 AI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고지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이 또 다시 시총 2 위를 가져간 거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호재인 것 같습니다. 거의 엔비디아가 무조건 이제 AI에 필요한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AI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또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캐나다 4 세대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참여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고 해서 또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예 다른 이제 조선주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위에 이것 때문은 아니고 결국엔 트럼프의 그런 발언들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밑에 나와 있죠. 음 네. 정부도 여기 이걸 꽤나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솔직히 60조 원이면은 거의 뭐 국가에서 지정해야 될 사업급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맨날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될 거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또 그런 이제 어떤 항상 있었던 일들이 이슈의 일들이기 때문에 네 넘어갑시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D램 글로벌 1 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 위가 SK 하이닉스였는데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1 등을 차지했고요.
1 등을 차지한 그 금액은 27조 9천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낸드인가 그것도 1 등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SK 하이닉스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거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3사 1년 만에 또 동반 적자, 구조적 침체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주식을 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 제가 한참 주식을 많이 공부했고 관심 있게 봤을 때가 한 2년 전이에요. 2년 3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전기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천지가 개벽한 거 아닌가. 지금 그때는 반도체가 되게 안 좋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주요 3 사가 또 적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지금 좋지는 않죠. 사실 오히려 "가솔린을 계속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배터리 그러니까 그런 "전기기차의 좀 기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고 배터리 관련 유명 회사들도 다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잘 넘겨가야 되겠죠. 어쨌든 좋아질 또 시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런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이건 약간 기대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AI 날개 달고 올 영업이익을 150조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입니다. 일단 AI 강세장이죠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도 많이 상승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계속 상승장이 이어졌을 때는 영업이익 150조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일단은 추정하기에는 120조 원이 거의 최대로 추정되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AI 호황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0조도 어떻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예측하기에는 일단 100조 원 거의 가까이로 다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아마도 2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다른 주식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반도체주 다음은 바이오주. 정부가 2030 바이오 의약 대도약 전략 재조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는 그렇게 막 이슈가 되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또 조용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자체도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 위에 탈환을 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3 위를 탈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진 까닭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진 않고 내년 또한 이번 연도 또한 반도체가 아마 득세하는 그런 주식 시장이 아닐까, 경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원전 수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원전 수출 일원화 속도를 내고 있고 상반기 중 결론이 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좀 일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합쳐서 진행해 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제일 유명한 게 체코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단독으로 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이 또 하나의 또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또 정부에서 해결해 나갈지 이것도 관심 대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K뷰티와 푸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구조적 성장에도 부진한 K뷰티 푸드. 일단은 코스피 랠리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직도 삼양식품과 APR 등 그런 이제 이런 관련 주식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진 않은 것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하게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이긴 한데요. 음
어 그런데 뭐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전문가들은 뭐 사실 "실제 가치에 비해서는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삼양식품은 그 불닭볶음면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사람들의 그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 수 있다면 또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전 한원령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쪼끔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증권가가 스 증권과 은행이 증권가와 은행이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쪼끔 그렇게 이 4 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들고 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 연초부터 건설 현장 긴장감 고조. 이제 봉투법이 3 월부터 다시 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규제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설사가 어떻게 부담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도가 있고요. 어 결국에는 이제 좀 그 노동자와 그런 사용자라 그러나요? 그 회사 측 인제 갈등이 좀 계속해서 생길 예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노조들의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시행되고 나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입니다. 네. 요것도 아까 전에 있는 비슷하죠. 그래서 조선주가 쪼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또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국방과 베네수엘라 관련, 그리고 뭐 그린란드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세계적 갈등을 좀 일으키는 상황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기대가 우리 높았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뭐 오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월 8일 오늘의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뉴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